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잡 시즌 2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느덧 금요일인데 오늘은 또 특별한 시간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인턴 어디까지 해봤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2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컨설턴트, 더빅스터디의 이건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언제나 만나도 반가운 우리 얼굴이에요. 가을 남자와 재간둥이, 차간둥이 함께 할 텐데요.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인턴 그 채용 공고가 좀 눈에 띄게 증가한 것 같아요, 차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채용 소식 자체가 그 1년 내내 공채 위주로 들어갔던 것들이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형태로 변환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신입 채용에 대한 드는 비용을 좀 상쇄시키는 면도 있고요. 현업에서 필요한 인력 그리고 우리 회사만을 바라보고 우리 산업군 내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춘 지원자를 적시에 뽑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 면모에서 정규직 공채보다는 인턴 채용의 기회가 늘고 있고요. 구직자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회를 통해 본인에게 부족한 경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많이들 지원하시는 걸로 현재 그 현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턴 어디까지 해봤니 특집을 준비한 이유가요. 이렇게 인턴 채용 공고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잡다방을 통해서 취준생분들의 사연을 만나다 보면 이 다양한 고민들을 또 마주하게 되는데 네, 그중 가장 이 심각한 문제다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죠? 사실 이제 인턴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직무에 대한 확신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지원자들 지금 앞에서 잡다방을 했었지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기업이 맞을까요? 사기업이 맞을까요? 공기업이 맞을까요? 아니면 무역이 맞을까요? 금융이 맞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고민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이거를 사실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얘기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고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걸 느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막연한 준비보다는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영업적 현장이다 아니면은 그 직무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게 가장 좋은 내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턴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제일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쌤은 또 어떤 고민 만나보셨어요? 네, 사실 그 잡다방 코너 자체가 이러한 스펙이면 될까요? 이거를 묻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 예전 같으면 네, 됩니다. 부족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텐데 단순히 한두 가지 조건만으로 취업을 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좀 종합적이고 그리고 전형별 대비까지 각각의 요소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요즘 취업임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이 직무에 대한 고민이나 스펙에 대한 그 자격, 그 타이틀이나 점수화하려는 이러한 뭐랄까요? 취업에 대한 좀 생각들이 조금씩 좀 구체화 되셔야 되고 좀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 인턴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린다거나 사연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좀 정성적인 노력의 코칭이 아닌 좀 더 직접적인 피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강점을 조금은 직업 기초 능력적인 간단한 강점들, 제가 소통을 잘합니다. 제가 사람 좋다는 소리 종종 듣습니다. 세상 배려가 좋아요. 이런 좀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이 지원자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직무 강점적인 요소를 스펙으로서 평가받길 구직자는 원하고 기업은 좀 더 직접적인 업무 역량을 좀 평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 바로 근무 기회를 많이 갖춘 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더 시선이 가고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턴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좀 많은 걸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차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직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고민하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인턴을 지원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지원하면은 나랑 너무 스펙이 다른데 아니면 내 직무가 아닌데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눈 너머로 볼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들. 예를 들면은 내가 아무리 회계팀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른 영업 부서에 있는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고 그런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회계 쪽으로만 특화돼서 직무를 설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해당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업 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직무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직관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넓혀서 내가 얻어가는 것들도 같이 생각해서 인턴을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쌤은요? 네, 맞는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주로 이런 컨텐츠가 이제 너튜브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대부분 이제 그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턴 해봤는데 별 도움 안 되던데. 크크. 뭐 도움 안 되는 거 아님? 결국 학력 아님? 뭐 이렇게 다시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세상이 다 본인 시각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엔 다양한 취업의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편적인 루트 내에서의 인턴과 경력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강점 여부를 매칭해주기 위해선 이 인턴십 전형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리고 기업들이 공채에서 수시 전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턴 경험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항상 이제 차쌤이 계속 강조해 주시는 건데 네. 수시 채용의 가장 큰 핵심은 필요 인력을 필요 현장에다가 바로 즉시 배치하는 거에 네.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채처럼 뽑아가지고 연수 5주 동안 해가지고 키워서 배치하겠다가 아니라 뽑고 나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뽑겠다. 이게 수시 채용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업 현장, 그러니까 이 지금 본인이 배치받을 현장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갖고 있는 이해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해당 직무라든지 해당 산업군에서 일해봤던 경험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일해봤던 경험들은 결국에는 인턴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하고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인턴 경험이 여러분들의 수시 채용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중요해지는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턴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인턴 그 채용 공고 다양한 또 기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쌓을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첫 번째 인턴 채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보시다시피 네. IBK 기업은행을 일단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원탑이죠, 원탑.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네. 이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용 규모가 일단은 남달라요. 이게 사실 보시다시피 동계 체험형 인턴인데 금융일반에서 200명을 뽑아주고요. 네. 그리고 디지털도 50명을 뽑아줘요. 그럼 네. 합계만 해도 250명을 선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동계인 거를 생각하시면은 상반기에도 이만큼 채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거의 500명 이상의 네. 인턴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직무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공채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은행이 아닌데 내가 은행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혹은 디지털 내가 금융 IT를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라고 하실지라도 주요 업무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창구 업무 말고도 재무제표나 매출액 같은 것들을 확인하거나 디지털 지원 업무를 하거나 혹은 디지털 금융 트렌드라든지 서비스 분석,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로 직무를 또 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업은행 인턴을 했던 경험으로 내가 디지털 직군으로 지원한다 했을 때 IT 기업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네.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금융일반에서 은행원을 안 한다 할지라도 회계 쪽으로 해서 재무제표, 매출액 같은 것들도 어필할 수 있는 혹은 내가 뭐 예를 들면 공기업을 지원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고객 응대 같은 거, 뭐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어필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이런 통장 신규 업무, 창구 업무들을 하면서 고객 응대를 했던 경험으로 풀어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인턴 원탑으로 IBK 기업은행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IB 기업은행을 인턴 어디까지 해봤니? 첫 번째 인턴 채용으로 꼽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차쌤? 네, 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은행 지원 안 할 건데 내가 여기 왜 써야 돼? 아 그래도 첫 번째 기업 치고 인턴 채용으로 인원 많이 뽑으니까 괜찮죠. 나는 은행 정말 관심 없는데 은행 업무를 본격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직장 체험의 성격도 있고 업무 내에서의 프로세스 그리고 대인관계적인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은행 지원 동기가 없는데 은행 지원 동기는 없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 위주로 어필을 하면서 접근하면 좋겠죠. 면접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그냥 토익 딸게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해놓은 답으로만 이 전형 자체를 폄하한다거나 나랑 안 맞는데 에휴 남들은 좋겠다 나는 갈 데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런 인턴 공고들을 보시면 안 되고요. 첫 취준을 하시는 분이고 인문 상경계 분인데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은 갖춘 상태에서 어딜 지원해야 될지 막연하실 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업치고는 뽑는 규모도 적절해 보이고요. 여기를 나왔다고 해서 인턴을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은행에 지원하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일반 기업체의 뭐 본격적인 일반화된 직무들에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경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쌤 특별한 이유 있죠? 네, 저는 이제 이분 같은 이렇게 지금 디지털 IT 직군들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문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그냥 이공계라 할지라도 금융권이나 상관없어도 다 지원할 수 있다. 전공 무관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른 인턴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700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지원해도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가장 메리트 있는 인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턴 채용 기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부에서 차쌤이 좀 언급했던 기업인 것 같은데 LX 판토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예, 이거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예, 3번 카메라, 네, 저를 보고 계시죠? 예, LX 판토스가 하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오픈을 했습니다. 같이 준비한 표와 함께 내용 보시면서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요? 네,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원래 공채 시즌, 그러니까 3월과 9월에 등장을 했어야 될 채용이 지금 등장했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올 하반기는 채용이 예년과 달리 순풍을 불었다라고 전망들을 했고 실제로 그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공 무관, 특히 인문 상경계 분들에게 기회가 거의 적었다는 점에선 이번 기회에 새롭게 본인이 갖고 있는 글로벌적인 역량과 어학 강점을 갖춘 상태에서 무역 물류적인 수출입 무역적인 요소에 관심을 두신 분들께 오픈이 된 좋은 근무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워딩과 WND 부분에 대한 채용이 전반적으로 대세일 거라고 보고요. 경영혁신과 스태프는 채용을 아무리 많이 뽑아야 3명 적으면 1명 정도의 적은 채용일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 계열의 직무로 지원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회사만을 생각했을 때는 좀 채용 규모가 많은 쪽으로의 지원을,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이어왔던 직무를 그대로 살려서 소신 지원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원 자격을 보자면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존에 졸업하셨던 분에게도 인턴십의 기회가 제공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인턴이라고 하면 재학생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영어 능력 우수자, 제2외국어 가능자, 사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생각보다 지원할 수 있는 폭이나 우대사항이 적었던 공채들이 다른 기업들에 많았는데 간만에 이러한 글로벌적인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적극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LX 판토스를 선정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예, 전체적으로 이 기업들이 단순히 그냥 요행으로 그냥 인턴을 뽑는 것이 아니라 네. 채용 연계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 사실 작년 같으면 채용 연계 인턴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좋은 근무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근무지도 전국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우리가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여기 지원할 때는 확실히 최근 회사의 현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단순한 기사 검색이 아니라 최근 1년치의 기사 내용들 혹은 다양한 형태의 경쟁사들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이 회사만의 특징, 경쟁력을 한번 잘 녹여서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원 방법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건쌤도 LX 판토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물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붐업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드 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인턴을 하시게 되면 잘만 하면 이제 전환까지 돼가지고 내가 신입사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가장 큰 포인트는 물류 쪽이 아니어도 포워딩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영 지원으로서 스태프로서 지원할 수 있는 폭도 있다. 그래서 뭐 재무라든지 자금 관리, 회계 쪽도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큰 사기업에서 일해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턴 어디까지 해봤니? LX 판토스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예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 중소기업 중앙회입니다. 오. 이 중소기업 중앙회도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인턴 기회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LX 판토스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채용 연계형 인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턴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험형 인턴과 채용 연계형 네. 인턴. 체험형 인턴은 거기서 끝나고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 거지만 잘 가, 이러고. 네. 채용 연계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잘했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일하자라고 하면서 신입까지 연결되는 그런 인턴 전형인데요. 네. 중소기업 진흥항에는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 직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턴으로 뽑히고 나서 열심히 일하시고 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지원 영역이고요. 제가 이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하반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금 23일까지 아직까지 채용 공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땡땡명 뽑고 있는
있는데 이거는 보통 한 20-30명 이상은 채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열려있는 기회다. 다만 지원 자격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토익이 700점 이상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무역 관련된 일들이라든지 수출입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는 학력, 연령, 전공 제한이 없다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상경계여야지만 중소기업 중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네. 디지털이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하는 생각을 싹 다 버리고서는 지원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 중앙에 선택한 이유 우리 차쌤도 들어볼까요? 예, 제가 할 얘기를 거의 다 하셔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더 붙여야 될까 고민을 했지만 이 전문 자격증 소지자 부분에 대한 우대 사항이 이거 있는 사람들만 몰리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대 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소신껏 지원을 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셨던 중소기업 중앙회에 갖고 있는 성격과 역할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의 포부와 인턴 이후에 본인의 어떤 커리어적인 전반을 봤을 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의 역할을 좀 더 본인이 좀 구성원으로서 이어가고 싶다라는 포부와 내용들을 각각의 전형마다 보여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약 30명 정도의 채용이 예상이 되는 그런 구성이고 00명으로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00명이 나왔다는 건 인원의 제한을 둔다기보단 필요하고 그 기관 내에서 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인재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좋은 취지이니 그래서 저희가 같이 추천을 드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 인턴 채용 소식까지 우리 차쌤의 우아한 손짓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어떤 곳이 준비되어 있나 싶었더니 좀 우아한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이 거의 매끄럽게 돼서 굉장히 뿌듯한데요. 바로 우아한 형제들이 거짓말처럼 채용 전환형 인턴 채용을 소식을 모집했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 우리에게 주는 것이 채용 분야가 뚜렷합니다. PM, 프로덕트 매니저부터 디자이너, 마케터, MD. 딱 요즘 그 인문 상경 계열 구직자분들 혹은 이공 계열 구직자분들 중에 일부에서도 핫한 직무들만 모아서 채용이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채용 전환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물론 점점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카더라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입사를 한다면 좋은 근무의 기회는 물론이고 실무적인 일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우아한 형제들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나볼 수도 있고 실력도 기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유한 형제들 요즘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떠오르는 기업인데 그렇죠. 쌤들이 또 선정한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니까요. 이름값이 주는 또 기대감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주는 어떤 가치가 단순히 그냥 좋은 기업이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근무를 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원 자격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걸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더 구체성 있게 기재가 되었다는 점이 지원을 하시려는 분들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좀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요. 나 SQL 통한 데이터 추출 불가능한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지원을 또 못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 본인의 또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는 점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필요한 인원을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건쌤은 우아한 형제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이제 라이징 컴퍼니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뽑으려고 하는 직무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채용을 지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 직무에서 어떤 식으로 역량을 쌓아가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예시로 마케터를 뽑으면은 마케팅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을 하는 거에서 그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SQL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데이터 분석 툴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마케팅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순히 그냥 스왓 포인트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SQL, 파이썬 이런 것들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도 보유하는 그런 길로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는 방법까지 방향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턴 어디까지 해봤니? 자, 마지막 인턴 채용 공고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조금 아쉬운 점은 오늘이 마감인 곳인데요. 오늘 마감이에요. 네, 바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네. 오늘이 마감이지만 말씀을 드릴 거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상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항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만한 기관이 또 없습니다. 저한테 다시 취업을 하라고 묻거든 저는 캠코를 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도 워너비 기업, 저한테도 워너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채용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국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서울 아니면 일해볼 기회가 없어요 라는 고민하지 마시고 부산이면 부산, 수원이면 수원, 광주면 광주 꼭 지원을 하셔서 이 51명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진짜 오늘 서류가 마감이 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거주 지역별로 우대를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캠코 하면 너무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아무리 그렇게 가고 싶다 할지라도 이 지역 본부에서 뽑을 때는 그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기숙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살 곳을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서울 인재들한테 치여가지고 나 막 여기 못 들어간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자산관리공사가 하는 일들이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것도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자산관리공사 하면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채권 관리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관리가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른 사기업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눈 너머로 볼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나중에 재무라든지 회계, 총무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군이나 사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투트랙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캠코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기회도 분명히 열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험을 살려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캠코 어떻게 보세요, 차쌤은?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하반기에 체험형 인턴 채용은 계속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니까요. 이번 하반기가 늦었다 생각하신다면 다음 상반기 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적절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차지하는 구직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마감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저희가 소개를 안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많이 또 살펴를 봤는데 특정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또 이런 기업의 인턴에 한번 지원을 해보면 좋겠다 추천하는 곳이 있나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네. 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한영 EY라든지 안진 딜로이트라든지 삼정 KPMG라든지 이런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에서 네. 인턴을 뽑는 이 전형들을 좀 추천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워요. 왜요? 왜냐면은 이 인턴들은 굉장히 직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고 많은 기회예요. 네. 반대로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혼신을 힘을 다해야 된다. 네. 인턴들도 야근을 하고 인턴들도 어우. 함께 일을 하며 인턴들도 정말 현직에서 일하듯이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걸 바쳐야 된다. 바쳐야 된다. 어. 그래서 뭐 이 공기업 정도의 느낌으로서 내가 이거 일을 하면서 공부도 병행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다만 내가 직무적으로 진짜 이거 하나 확실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추천드리는 인턴 전형이고요. 여기 왜 그러냐면은 이제 회계든 감사든 세무든 계리든 관세든 자문이든 컨설팅이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직군별로 인턴을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영 EY에서 인턴을 뽑습니다가 아니라 한영 EY의 세무 파트의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할 인턴을 뽑습니다라고 수시로 올라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군이 만약에 HR이면 HR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컨설팅, 자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럼 그 채용이 떴을 때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내가 IT 전략 쪽에 좀 수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력으로 거듭나고 싶다. 그러면은 IT 관련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 채용 공고가 떴을 때 지원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직무적인 열정이 더욱더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정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인턴십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턴 중에서도 뭐 좋은 게 있다, 추천할 만한 게 있다, 아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그래도 인턴도 본인들이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정 페이는 피하라. 제가 뭐 아까 뭐 야근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회계법인들은요 본인이 집에 갈 때 법인 카드로 택시비까지 다 내줘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추천해주고 있지만 네. 그냥 인턴 뭐 알아서. 한 5,000원 줄게, 4,000원 줄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열정 페이만 주고서는 주객이 전도돼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가가지고 어디 채용 공고에 올라와가지고 진짜 신입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오는 그런 인턴은 여러분들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쌤 네. 딱 한 문장으로만. 네.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인턴은 네.